네, 자, 여러분. 자, 기출지문 분석 14번 보겠습니다. 자, 미성년자 갑과 행위 능력자 을 간의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네. 자, 여기 갑, 그리고 을, 이렇게. 이 정도만 표현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미성년자다. 미성년자, 그리고 을은 행위 능력자라고 했습니다. 1번 지문에서 갑의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면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데 이때 그 동의는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약속했습니다. 명시적, 묵시적 불문입니다. 명시적, 묵시적 불문. 따라서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을의 계약 체결 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하면 알았더라도 뭐야? 악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틀렸고. 악의자에게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3번. 갑이 단독으로 을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제한 능력을 이유로 갑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했는데 반합니까? 반하지 않는다. 갑이 단독으로 을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제한 능력을 이유로 갑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하더라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4번. 계약 체결 시 을이 갑에게 나이를 물었대요. 을이 갑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 갑이 만 20세라고 답하였다 하더라도 갑의 법정 대리는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갑이 자기가 성년자다라고 그냥 대답을 했네요. 상대방이 나이 물어보니까 갑이 나 20살이에요 라고 다 그냥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소극적 속임수. 소극적 속임수는 속임수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권 인정된다. 자, 갑의 법정 대리는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옳고 정답입니다. 옳고 정답. 소극적 속임수니까. 5번. 갑의 법정 대리인에 의하여 위 계약이 갑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갑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여러분 이거 시험 자주 나온다 했죠? 자, 미성년자 측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뭐라고요? 현존한도. 근데 법정 대리인의 선의 악에 따라 달라진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현존한도. 현존이 자, 범위 내에서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 해설 나와 있죠? 네, 해설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 드렸었습니다. 핵심 정리에 이렇게 나와 있다.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제도에 아까 상대방에게 확답 촉구할 권리 있다 그랬었죠? 확답 촉구할 권리. 그죠? 확답 촉구할 권리, 일명 최고권. 자, 네. 그래서 빠른 속도로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측에 대해서 1월 이상 유예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그랬고요. 이게 여러분 1월 이상이 아니고 상당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게 나오면 그건요 여기가 아니고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의 최고에서 나옵니다. 자, 혼돈 없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확답 촉구의 상대방, 즉 최고의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그 법정 대리인 또는 제한 능력자 이었던 본인, 여기 제한 능력자 이었던 본인이 이거 과거형이죠. 만약에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다면 상대방은 직접 그 본인한테 최고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가 이제 성년이 됐다면 법률행위 할 때는 미성년자였는데 불과 며칠 차이로 성년이 됐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굳이 법정 대리인한테 최고 안 해도 돼. 바로 그 미성년자였던 걔한테 최고해도 돼. 됐죠? 제 그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기간 내에 확답을 발신하지 않대. 여기 발신주의. 우리 민법상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 중요한 경우 하나 여기. 자, 됐죠? 상대방이 확답 촉구했는데 법정 대리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을 때는 보통의 경우는 추인한 것으로 보고 특별한 경우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굳이 보통 특별한 경우를 은밀하게 아주 깊이 있게 따지지는 말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철회권. 철회권은 여러분
계약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뭐 해야 된다. 선의해야 한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는 사실을 몰랐어야 한다. 것이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단독 행위에 대해서 자, 역시 단독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다. 거절권은 상대방의 선악 불문한다. 이런 거 됐고. 그 다음에 속임수로 한 취소권 배제 워낙 강조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있습니다. 여기 이것만. 적극적 속임수. 이것만 해당된다. 그렇고요. 갑니다. 네. 자, 부재와 실종 넘어가겠습니다. 부재와 실종. 부재자로부터 재산 처분 권한을 수여받은 재산관리인. 자, 여러분,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부재자로부터 직접 재산관리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있고, 그 사람은 부재자의 임의 대리인이자 동시에 위임계약에서의 수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개는 부재자가 직접 재산관리를 정하고 부재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재산관리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부재 상태, 행방불명 상태 뭐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재산관리인이다. 따라서 그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재산관리는 부재자의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 그래서 그 법정대리인인 재산관리는 이것은 철저한 법원의 감독하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부재자로부터 재산 처분 권한을 수여받은 재산관리라면 이 재산관리는 어떤 관리입니까? 임의대리인. 임의대리인이자 방금 제가 언급했다시피 대리인이자 동시에 위임계약에서의 뭐다? 수임인의 지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따라서 그 재산을 처분하면서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 법원 허가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 허가 받을 필요 없다. 맞고요. 그다음에 2번.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정하지 않은 경우.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죠. 부재자의 채권자. 채권자는 여러분 이해관계인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부재자에게 돈 빌려줬던 채권자 이해관계인 들어갑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채권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를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는 포함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재자의 법률 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라든지 이런 자들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부재자의 사실상 배우자라든가 친구는 아무리 막역한 사이라더라도 이해관계인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정한 경우에 부재자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는 법원은 재산관리를 개임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정했을 때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 그런데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 이건 이제 예외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정한 상태에서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산관리를 정한 상태인데도 만약에 그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하게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은 개입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법원은 재산관리인을 개임, 갈아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허가도 할 수 있다. 네, 계속 옳은 질문.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장래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했던 처분 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재자의 재산관리 처분 행위를 허가를 하면요. 장래 행위뿐 아니라 기왕에 했던 것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그와 같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5번.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그 다음 나오네요. 과거의 처분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방금 5번 보셨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에 대해서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법원에 보수 청권 행사할 수 있는데 보수 청권 행사하면 법원은 부재자 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자,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가 사망하면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했는데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잘 나온 거죠.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소멸한다가 아니고 약속해야 돼. 또 약속해야 돼. 자,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재산관리인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까? 부재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죠. 근데 그 부재자가 생사불명 상태가 됐어. 또는 실종 선고까지 떨어졌어. 예를 들면. 그래도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자동 소멸되는 거? 아니다. 약속하자. 재산관리는 반드시 뭐 돼야 돼?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 명령의 취소 처분이 결정이 있어야 돼. 다시 한번. 부재자가 설사 행불이 상태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또는 사망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또는 실종 선고에 의해서 사망으로 간주됐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가 돼야 한다? 후속 조처가 필요하다. 그 후속 조처는 무엇이다? 법원의 재산관리 명령의 취소 처분. 여러분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소멸한다면 틀립니다. 그래서 왜 이런 여러분, 예? 여러분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하고 약속했습니다 하고 혼자서 억지를 부리고 그런 줄 아세요? 자꾸 강조될 부분을 이렇게 강조 드림으로써 여러분 앞에서 시간을 끌까봐, 앞에서 불필요한 부분에서 시간을 끌고 OX 판단에 여러분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실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딱 이 포인트를, 정확한 포인트만 기억하자. 그러면 OX 판단이 빨리빨리 설 수 있다. 강조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약속했으니까,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 따라 주셔야 돼요. 2번 보세요. 이제 2번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어. 2번. 생사불명의 부재자를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그가 부재자의 사망을, 자, 뭐라 해서 사망을 확인했대요. 죽었답니다. 확인한 때도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계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어때요? 맞아, 틀려? 맞다. 예, 맞다. 약속의 효과가 발생된다, 그죠? 근데 이게 틀리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쩌고 저쩌고 가다가 부재자 사망이 확인되었다면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그 권한은 당연히 소멸한다. 이렇게 틀리긴 해요. 그 다음 3번. 재산관리인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던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여러분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를 알면 열이 해결돼. 다 같은 맥락이야. 무슨 맥락? 재산관리인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던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 선고가 확정됐대요.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간주되잖아요. 응? 그렇다면 재산관리인의 지위도 당연히 종료한다. 아니라니까. 그쵸? 아니라니까. 그쵸? 재산관리인의 선임 결정의 취소 처분이 뒤따라서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종료하는 거 아닙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들러리.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한다. 예, 당연하고. 그냥 들러리입니다. 그 다음 5번.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도 들러리. 이런 것도 들러리.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재산에 관한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차임 청구는 이 무슨 소리예요? 임대료 청구는 이것은 뭡니까? 관리 행위예요. 처분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재자의 재산을 그야말로 보존, 이용, 개량 행위, 이런 것을 관리 행위라고 그러죠, 여러분? 관리 행위는 굳이 법원의 허가 필요 없어요. 근데 뭐가 법원 허가 받아야 돼요? 처분 행위. 예를 들면 부재자의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담보 설정, 은행에 저당 설정, 근저당 설정하고 융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처분행위의 범주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만
부재자의 재산을 임대를 놔가지고 노는 땅 임대 놔서 월세 받고 차임 받고 이건 뭐예요? 처분행위 아닙니다. 단순한 관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법원 허가가 필요 없다. 여러분 함정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 이해되시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허가 없이 하면 또 여기에서 눈을 못 뗀다니까. 어? 포인트는 여기 있는데 차임 청구가 도대체 이게 어떤 행위냐? 이게 포인트인데 관리행 단순한 관리행위지 처분행위 아닌데 그죠? 이게 포인트인데 여기에 자꾸 시선을 못 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나 다 알아서 잘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그러냐, 여러분. 스트레스 오히려 제가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높아심에 그래도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갑이 미혼이래요. 갑에게는 을이 언니라. 언니 을과 엄마 병이다. 어머니랍니다. 근데 이 갑이 배낭여행을 떠난 후 소식이 두절되었다. 그리고서 지금 몇 년이 지났냐? 5년이 지금 경과가 됐어. 5년. 그럼 이게 보통 실종의 이제 요건에 해당되죠, 여러분. 해외로 배낭여행을 떠났는데, 갑자기 소식이 끊겨버렸어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 갑에 대하여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물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지문 5개가 나오겠죠. 그 중에 실종 선고 청구권자를 묻는 지문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다, 그죠? 자, 이때 실종 선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인데 그 이해관계인 속에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는 여기 누굽니까? 을도 되고 병도 되나요? 안 되죠. 미혼이니까 직계 비속이 없고 배우자도 없으니까 그 다음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죠? 직계 존속. 그죠? 엄마.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언니. 그렇죠. 그러니까 언니는 여기 상황에서는 1순위 상속인은 당연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구다? 엄마다. 엄마가 1순위 상속인의 지위에 있고 언니는 2순위에 해당되니까 실종선고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에는 병만 해당되고 언니는 해당 없다. 됐죠, 그죠? 네, 아주 쉽게 한번 봤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시험 자주 나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주. 자, 그래서 1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 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이 될 수 없다. 맞고. 맞죠? 자, 이번 후순위 상속인도 실종선고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에 포함된다. 틀렸고. 3번 실종선고 받은 자가 실종기간 동안 생존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종선고 취소 없이도 이미 개시된 상속은 부정된다 했는데 여러분 자, 실종선고는요 무슨 주의를 취한다? 간주주의. 실종선고는 간주. 여러분 자, 여기서 잠깐만요.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조금 많이 넘겨야 되네요. 예. 자, 여기. 뭐, 이 정도 수고는 얼마인지 할 수 있죠. 네. 자, 실종선고 요건과 효과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실종선고 요건은요, 부재자 생사가 불명해야 됩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생사가 뭐예요? 불명해야 돼. 왜? 불명. 생사불명. 일정 기간 경과해야 돼. 실종 기간. 그래서 보통 실종은 아시죠? 최후 소식이 있은 때로부터 5년. 특별 실종은 4가지 종류. 전쟁, 선박, 항공기 위난 실종으로서 전쟁은 종지한 때, 선박은 침몰한 때, 항공기는 추락한 때, 위난 위난은 어떤 경우입니까? 지진, 화재, 홍수 이런 것들에 인해서 실종됐을 때 위난 실종은 위난이 종료한 때로부터 모두 1년. 공이 1년. 항공기 추락한 때로부터 1년. 그쵸?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가 이산다. 실종선고 청구하려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여기 이해관계는 항상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죠? 사실혼 관계, 여기 사실혼 배우자, 친구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쉬운 건데 의외로 시험 자주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실종 선고를 할 때는요 반드시 절차상으로 6월 이상 공시채고가 필요하다. 그렇죠? 6월 이상 공시채고. 청구인 김말래, 피청구인 홍길동. 자, 위 홍길동은 아래 기간 내에 생존의 신고를 바란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신고를 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생존 신고가 없을 때는 실종 선고를 받는 수가 있다. 해놓고 밑에 보니까 무슨 지방 뭐 무슨 법원 판사 아무개 이렇게 나왔는데 기간을 보니까 딱 6개월로 나왔어요. 그래서 6월 이상의 공시채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의외로 시험에 은근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주 나온다는 소리 했는데 뭐가 나오냐면요. 실종 선고 절차에는 공시채고가 꼭 필요해요. 근데 이자가 홍길동이가 어느 날 살아 돌아왔어. 이게 생환됐다 그러는데 돌아와서 자신에게 내려진 실종 선고 취소 청구를 할 수가 있어. 그렇죠? 취소 청구를 했을 때는 공시채고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실종 선고 취소 절차는 공시채고가 필요 없다.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문에는 은근히 자주 나온다는 점 강조드렸고, 자, 그래서 공시채고 기간 경과되면 6월 이제 경과되면 드디어 실종 선고 내립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이런 표현. 만약에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는 법원은 반드시 실종 선고해야 한다. 에? 따라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필연적 선고를 합니다. 필연적, 필연적이다. 필연적 선고라고 합니다. 네, 필연적. 네. 그다음 뭐 효과 여러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간 이제 아껴가면서 자,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도표 한번 보시죠. 도표. 여러분 도표 한번 보십시오. A란 자가 2017년 2월 5일 행방불명이 됐어요. 2월 5일 행불이 됐어요. 갑자기 행불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아서 2023년 정확하게 여러분 몇 년 지났어요? 6년 지난 6년. 근데 보통 실종은 5년, 실종 기간이 5년인데 5년 딱 맞춰서 실종도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5년 지나면 뭐 6년째 하든 7년째 하든 10년째 하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2023년 3월 5일 A의 처 B가 실종 선고 청구를 했고요. 자,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뭐 한다 했습니까, 여러분? 6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공시채고 띄워야 한다 했죠? 그래서 공시채고 띄웠고요. 3월 9일. 그리고 기간 내에 생존의 신고가 없어서 드디어 실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2023년 9월 9일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 여러분 뭔지 눈치챘습니까? 이렇게 실종 선고가 떨어지게 되면 이 A가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최후 소식이 있었던 이 행방불명이 된 이 시점으로부터 5년을 플러스해서 5년을 계산해갖고 5년을 해서 2022년 2월 5일 해당되는 날의 종료. 이건 연령 계산 아니거든. 나이 따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초일 불산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따라서 되었다. 2022년 2월 5일 24시부로 사망으로 간주된다. 사망으로 추정이 아니고 여러분 추정이 아니고 간주. 위제. 네. 따라서 사망으로 간주되면 상속이 개시되고요. 상속이 개시되고 부부 사이 혼인한 자 같으면 부부 사이에 혼인 관계가 종료됩니다. 꼭 일반 배우자가 사망으로 간주되어짐으로써 혼인의 종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실종 선고가 떨어진 이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되면 틀립니다. 실종 선고일이 아니고 선고 떨어지면 행불된 때로부터 5년을 계산해서 그 기간이 만료된 시점, 기간 만료시 이때 사망수로 간주된다. 추정이 아니고 간주. 그러니까 간주니까 추정과 간주의 결정적 차이. 추정은 반증이 제기되면 그대로 번복돼 결과가. 여러분 앞에서 언급된 적은 없지만 우리 가족관계 등록법상 인정사망이라는 제도 있다 그랬죠. 인정사망은 반증이 제기되면 그냥 뒤집어질 수 있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민법상 실종선고제도는 간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증이 제기되더라도 설사 살아있다는 증명이
드러나더라도 별도의 특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떤 절차? 실종 선고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 많이 돌아가야 돼. 아까 여기. 네. 네, 여기까지 보셨죠? 네, 3번 지문이죠. 자,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 기간 동안 생존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종 선고 취소 없이도 이미 개시된 상속은 부정된다는데 틀렸어요. 취소 절차 거쳐야 돼. 이유는 이미 여러분 알고 있다. 간주주의를 취하고 있는 결과.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그 상속에 대한 실종 선고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 강조 드립니다. 자, 예를 들면 A가 피상속인이에요. 근데 이 B가 지금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예요. A가 피상속인, B가 상속인. 근데 피상속인이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B도 진작에 지금 행불 상태거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 아들도 진작에 행불 상태. 근데 이 아들이 실종 선고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실종 선고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실종 선고가 이루어진 이때 사망이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방금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방금 도표에서 실종 선고 떨어지면 사망 간주가 언제 사망 간주를 했어요? 실종 기간 만료 시. 근데 그 만료 시점이 A 사망 이전이랍니다, 여러분.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실종 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면 누가 먼저 죽었어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A, B 중에 누가 먼저 죽었어요? 일단 사망 간주의 효과가 누가 먼저 나타났냐고요? B가 먼저 사망한 거야. B가 먼저. 그러니까 아버지 사망, 요건 이제 아버지 사망은 심폐정지현, 그렇죠? 심장 박동 중지, 맥박이 끊어지는 그 어떤 심폐정지한 사망을 얘기한 것인데 그 사망 이전에 B의 실종 선고에 의한 만료, 기간 만료가 먼저 이루어졌으니까 얘가 먼저 사는. 그러면 아버지 사망할 때 이 B라는 아들은 상속인은 있었다 없었다? 아예 없었어.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이런 지문은요 대충 접근해서 대충 때려 맞겠지 하면 절대로 안 맞아요. 할 때마다 헷갈려. 그래서 확연히 깨부셔야 돼요. 우리 제목 무대뽀 민법, 부신다는 그 표현처럼 말입니다. 확실히 부셔놔야 돼요. 누가 먼저 죽었다? B가 먼저 죽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피상속인 사망 시 B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때 여러분? 맞죠? 이해하셨죠? 네. 이런 거 비슷한 게 또 나온다니까요. 또 나와. 또 나오잖아. 이게 보세요. 다음 지문. 피상속인 사망 후에 그의 아들에 대한 실종 선고가 있었으나 이제 여러분 그림 안 그래도 이제 여러분 바로 판단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의 아들에 대한 실종 선고가 있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실종 기간이 만료됐다. 먼저 죽었다. 먼저 죽었어. 그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제 6번 이런 건요. 딱 암기해버리세요. 암기 안 하면 헷갈려. 동일에 대해서 2차례 실종 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면 같은 사람에 대해서 실종이 선고가 2번 내려졌어요. 제1선고, 제2선고. 뒤에 내려진 실종 선고를 기초로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내려진 실종 선고를 기초로 합니다. 자, 7번. 실종 선고 취소 청구를 받은 가정부부는 공채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취소 청구는 공시제휴 절차 거친다, 거칠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맞죠? 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실종 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 기간 만료 후 실종 선고 취소 전에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조심하자. 실종 기간 만료 후가 아니고요. 실종 선고 후.
선고 후 취소 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뭐라고요? 실종 선고 후, 실종기가 만료 후, 요 조심.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지문. 네. 자, 그래서 틀림. 자, 여러분,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부갑은 2015년 7월 1일 조업 중 태풍으로 인해서 선박이 침몰하여 선박 침몰하고 나왔네. 침몰하여 실종된 후 2017년 10월 1일 실종 선고를 받았다. 옳은 것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사망 간주가 언제예요? 선박 침몰은, 선박 실종은 침몰한 때로부터 1년이니까 여기서부터 따져야 되죠. 2015년 7월 1일. 그러니까 2016년 7월 1일 24시부로 사망 간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선박 실종이니까. 자, 1번. 위 실종 선고를 위해 필요한 실종 기간은 1년이다. 아, 이게 간평 문제죠. 1년이다. 바로 정답이네요. 그렇죠? 2번. 갑은 2017년 10월 1일에 사망수로 간주된다. 2017년이 아니라니까요. 1년이니까 2016년 7월 1일 24시 틀렸고. 3번. 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2순위 상속인은 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고. 2순위 틀렸고. 4. 갑이 극적으로 살아서 종래 주소지로 돌아오면 위 실종 선고는 자동으로 취소한다. 틀렸다. 간주주의이기 때문에 살아 돌아오면 간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뒤집으려면 별도의 특별 절차가 필요하다. 그 특별 절차가 뭐냐? 가정법원의 실종 선고 취소 절차 필요하다. 5번. 갑의 생환으로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갑의 상속인은 악의인 경우에만 상속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는 의무가 있다. 틀렸죠? 실종 선고로 인하여 직접 재산을 취득한 자, 만약에 지금 갑이 지금 선박 실종 침몰해가지고 실종 선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실종 선고로 해서 직접 재산을 취득한 자가 을이라자, 배우자, 처라하자고요. 처가 1억을 상속받았다 치자고요. 근데 남편 살아 돌아왔다.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다. 실종 선고 취소되면 어떻게 돼? 실종 선고로 해서 직접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다릅니다. 예? 이제 다음 우리 또 나온다. 예? 우리 아까 그 핵심 정리에 나와 있지만 지금 그냥 구두상으로 표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종 선고로 해서 직접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일 때는 현존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돼. 만약에 그 아내가 남편 실종 선고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상속받은 1억 가지고 식당 차렸어. 근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 코로나 또 겪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탕진하고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보증금. 가게 보증금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근데 그 상태에서 갑이 돌아와서 그러면 1,000만 원만 돌려주면 돼. 이게 바로 뭐예요? 현존. 그건 선일 때는 그렇고 악일 때. 악이가 뭐야? 실종 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응? 남편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예를 들면 악일 때는 받은 이익에 이자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다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인 경우에만 갑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틀렸죠? 악인 경우에 당연히 선인 경우에도 반환 범위 있고요. 현존한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1번 정답입니다. 1번 정답입니다. 그렇죠? 네. 핵심 정리는 아까 여러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